네, 이번 시간에는 명사 첫 번째 시간,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할 겁니다. 자, 보세요.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형태가 있는 명사를 말한다. 자, 요거를 잘 정리하면 된다. 자, 뭐 할 수 있고? 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태가 있는 명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형태가 있는 명사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보통 명사와 그리고 집합 명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볼 수 있는 이 북이라든가 또는 room,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명사가 여러 개일 때 복수 표시한 거고, 사과라든가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뭐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형태를 알 수가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보통 명사는 이렇게 하나일 때 말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s를 써서 또는 e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해하도록 하고, s를 써서 우리가 복수 표시를 해준다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이렇게 보통 명사인 경우, 셀 수 있는 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는 관사가 붙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를 바로 관사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관사가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보다시피 하나일 때는 북이라고 썼지만 이것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북스라고 써서 단수일 경우도 있고 복수일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표시해주는 방법이 s나 es를 붙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인 경우와 그리고 복수인 경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여기만 이해를 하면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의 보통 명사 개념은 이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명사들은 다 보통 명사라고 보면 되겠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형태가 있는 모든 명사는 보통 명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 명사라고 있는데, 집합 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이 모여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가족인 경우, 사람이 모여있는 경우고,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들, 이렇게 집합체로 다르게 모여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집합명사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커미티 같은 경우도, 위원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원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을 집합명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이 모여, 가족 같은 경우, 혼자는 가족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한 가족을 구성해야, 그래야 패밀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패밀리 같은 경우가 바로 집합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이런 집합명사는 항상 단수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나 다섯 가족이라 그랬을 때는 역시 이건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복수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서 복수형 만들어준 거니까 five families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 형태니까 이것은 동사도 반드시 복수 표시해주는 거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학급인데, 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학급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요즘에는 선생님 때는 보통 한 60명 이상이 그 한 학급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30명 정도, 또 적게는 한 20명 정도가 한 학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복집합 명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또 s를 끝났을 때는 뭘 붙여? 복수형 es를 붙이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세 학급, 그래서 복수 표시가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이런 것들이 집합 명사인 거다. 그런데 이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건 맞는데, 그지? 집합 명사 맞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집합명사라 하더라도 people은 항상 그 자체로 복수로 표시해야 된다. 단수로 쓰면 안 돼.
이게 만약에 단수였으면 여기 s 붙여서 써야 되는 거야. 3인칭 단수일 때 동사는 s나 es 붙여 쓴다. 꼭 기억해야 돼. 나중에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복수 처리하는 거다. 원래 집합명사는 단수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people은 아니다. 항상 복수를 쓴다. 그걸 꼭 기억해 두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police라는 명사도 그 자체로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복수 동사 쓰는 거야. 그런데 이 people과 police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 거냐 하면 여긴 뭐가 붙었나 잘 보란 말이야. 더가 붙었다고. 그러니까 people에는 더를 안 붙여. 그러나 이 police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라는 것을, 정관사 더를 붙여 쓰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그 정도 기억해 두면 여기서는 더 이상 기억할 거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명사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과 군집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집합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것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처리하지만, 군집이라는 건 뭐야 하면 그 모여있는 것들 중에서 개개인을 각각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그랬을 때 단수란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봐. 그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야. 이렇게 구성원 한 명 한 명 따지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군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군집이 되면은 이렇게 동사도 반드시 복수를 써야 된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끔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수능에서 이것을 군집명사 따지는 거 시험에 나진 않아.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문제야. 모의고사에서도 군집명사 따지는 거 거의 시험에 안 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알아놔야 되는 거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위원회는, 그지? 자, 뭐야?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할 예정이다. 이럴 때는 위원회 전체 구성원을 하나로 보고 그 위원회가 제안에 대해서 동의할 예정이다. 이런 개념이지만 이 밑에 거 보란 말이야. 위원회는 자, 그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의 의견들이 각각 똑같지 않고 나누어서 다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어? 그것은 군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군집은 반드시 뭘로 처리한다? 복수 처리한다. 그래서 집합과 군집의 개념과 그 동사를 쓸 때 집합은 단수를 쓰지만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 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면 된단 말이지. 이해갔지? 그래서 집합과 군집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people과 police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police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더를 붙여 쓰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사람들의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공원에 많은 사람들 그랬어. 자, 이거는 사람들의 뜻이야. 그래서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그치? 자, 이 경우를 보면, 이 경우를 보란 말이야, 이거. 이거는 사람들의 뜻이 아니지.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자, 부지런한 국민의 뜻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자,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국민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건 뭔 뜻이야, 이거는? 이거는 아시아에 많은 민족들이 산다는 뜻이야, 민족. 그러니까, 사람들의 뜻으로 쓸 수도 있고, 국민의 뜻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의 뜻으로 쓸 수도 있다.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되면 쓸 수 있는 명사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쓸 수 있는 명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형태가 있는 명사를 말한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러면 아까 손과 눈과 형태에서 따지는 거야. 자, 손으로 만질 수 없거나, 이게 없거나야.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또는 형태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럼 따져보자.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태도 없어. 그럼 세 가지가 다 안 돼. 그러면 이건 세 가지 다 안 되니까 사랑이라는 명사는 분명히 무슨 명사야? 그것은 셀 수 없는 명사일 거라고. 자, 물을 봐봐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게 물인 줄 알고 마시지. 그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 그러나 물의 형태를 알 수는 없는 거지.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뭘 알 수가 없는 거에 해당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럼 이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고유명사, 그 다음에 추상명사, 물질명사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고유명사야. 고유명사는 사람 이름, 자, 지역 이름, 누구 이름? 자, 사람 이름, 또는 지명, 지역 이름, 또는 국가명, 나라 이름, 이런 것들, 사람 이름이든 지역의 이름이든 국가명이든 다 뭐다? 고유명사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 우리가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할 때 Sunday, 일요일, 요일은 고유명사다. April 그러면 4월이지? 이 4월도 4월, 5월, 6월 전부 다 뭐다? 고유명사다.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라 그랬는데 저 상호명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고유명사에 해당된다. 삼성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유명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유명사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사람 이름, 자, 지명, 지역 이름, 국가명,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요일, 또 뭐야? 월. 그 다음에 상호의 이름. 어떤 특정 상호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유명사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는 거다. 가끔 학생들 중에서 고유명사를 왜 못 써요? 사람 이름, 사람은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고유명사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세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강정호라는 운동선수가 있는데 그 강정호, 피츠버그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술 마셔가지고 작살난 그렇잖아? 술로다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작살난 그 강정호. 그 강정호는 한 명밖에 없는 거고 이 한 명은 우리가 센다는 개념이 하나에서 둘로 진행됐을 때 세는 거다. 하나 끝 이것은 세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유명사는 쓸 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질명사가 있어. 자, 물질명사는 자, 물 같은 거라든가 우유나 주스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자, 눈으로 볼 수 있지? 자, 우리가 만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뭐가 안 돼? 형태를 알 수가 없지. 밀크나 주스나.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도 이 케이크라고 하는 것도 물질명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선 케이크라 해서 물질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쓰였어. 이걸 왜 표시해 준 거냐면 자, 이런 것처럼 나는 자, 아침에 빵을 먹었다 또는 케이크를 먹었다 그랬을 때 이 케이크는 자체가 물질명사야. 그러나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케이크를 구웠다 그랬을 때는 어떤 특정 모양의 케이크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특정 모양의 케이크, 뭐 동그란 거라든가 어떤 특정한 동그란 모양의 케이크 그런 형태를 말해주고자 할 때는 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보통명사처럼 쓸 수가 있는 거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란 말이지. 오케이? 저렇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케이크 자체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은 물질명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저렇게 눈에 보이는 명사가 안 보이는 또는 안 보이는 명사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부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물질명사는 이런 water나 밀크나 주스나 이런 케이크 같은 경우 물질명사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알아두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추상명사야. 추상명사는 세 가지가 다 안 되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형태도 없다고. 자, 가령 지식은 힘이다 그랬을 때 자, 지식 이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형태도 없는 거야. 힘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평화, 자, 이런 것들. 자, 정보, 그죠?
이것은 중요한 정보다. 이거 뭐야? 사랑과 우정. 이렇게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야? 셀 수 없고. 그지? 근데 셀 수 없다는 개념은 눈으로, 손으로, 형태도 다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는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고, 물질명사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정의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개념과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한 개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셀 수 있는 명사는 두 가지야. 보통 명사하고 무슨 명사? 집합명사. 자, 어떻게 이해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란 말이야. 그것을 머릿속에다 정확하게. 자,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형태가 있을 때. 그런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런데 이 손과 눈과 형태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무슨 명사야? 물질명사야. 또한 아니.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인 그러기 때문에 뭐가 붙을 수 없겠어? 이 관사가 당연히 안 붙을 거라고.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나 복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 가능하고 관사가 붙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복수도 안 되고 관사도 붙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는 나중에 배운다 하더라도 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루어진 것이다.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